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든 시장이 계속 연속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황들과 그다음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악재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요. 기회가 오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기회가 짧은 기회예요. 긴 스탠스가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기회보다는 단기적인 공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수 예측을 8월 달에는 많이 올라갈 거고 9월 달에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대해서 많이 빠졌죠. 10월 달에는 반등의 폭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영국의 그 채권 쪽에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좀 줬던 부분들이 있고, 그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은 소소하게 끝났겠지만 10월 달에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가 있고, 외국인 기관은 거기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세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제 뉴스를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신용 공여를 3개월 더 연장하는 그런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그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한도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12월 달까지 추가 연장하는 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서에 대한 시장의 안정화가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이 된 지는 좀 됐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더 밀린다고 해도 국내 시장은 이 저점 라인에서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에 우리가 서학 개미 분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포인트 쪽 언저리에 있는데요. 10,000포인트가 한 번은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2,300포인트를 깨고 2,29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데요. 2,200포인트와 2,300포인트 사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산별적으로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공간 밴드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주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0월 초 삼성전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쇼티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아직 녹아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의 그 불확실성은 녹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은 정말 우리가 또 8월 달에 시장이 한 그 레인지, 상승 레인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0월에도 상승 레인지, 또 11월은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특히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달과 이제 9월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물량을 잘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강달러 수혜주, 실적이 환율 수혜주를 받을 만한 업종으로 봐야 돼요. 그쪽으로 보면 우리가 10월에도 튼대 신용을 공략하는 데 가장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0월 달은 그래도 9월 달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코멘트를 조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게 걱정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상담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상담, 두 번째 상담 역시 마찬가지고 1교시, 2교시 역시 스터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이해하는 폭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2,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KTNG KTNG 사셨어요? 예, 82,200원에 네. 10%입니다. 아, 그래요? 좋은데 예. 요즘 최근에 시장 대비 되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죠? 예. 어때요? 다른 종목은 빠지는데 그래도 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하니까 어때요? 최근에 사셨어요? 봄에서 여름 가는 초입부에 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그 가격대는 계속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항상 이제 매일매일 휴대폰 보면서 주식시장 확인하는 그런 네. 거는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 안 좋은 습관. 제가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네. 가격대가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는 종목을 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네.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 지금 여태까지 지금 기준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꼭 젊으신 분 같은데 이게 투자의 기준이 딱 쓴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평소에 좀 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만의 좀 생각이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요. 이 종목은 네. 뭐 정관장 화해락 제품이 좀 많이 네. 팔리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KTNG는 뭐 정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예. 담배 쪽, 전자담배 쪽도 호황이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담배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 KTNG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이 주어지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좀 덜 타는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또한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고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듯이 그 스탠트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지금 얘기했던 건 기본적인 분석을 했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예요. 지금 횡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많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오면서 막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예.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8,000원을 봤을 때는 남들 다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좀 잔잔하게. 그렇죠.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게 횡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올라갔을 때 내 종목은 횡보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죠? 시장이 예. 빠지면서 내 종목은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왜 공평하죠? 저는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들 올라갈 때 있잖아요. 남들 올라갈 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남들 시장 막 빠질 때 내 종목은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그럼 예, 그런 공평한 의미에서 거죠. 보면은 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죠. 주식은 되게 진짜 공평해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해도 내 종목 시장이 막 올라가 내 종목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지면 내 종목이 올라가고 내 종목이 막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면 내 종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저도 주식을 지금 20년 넘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항상 결론은 또 공평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잠시의 시간 타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공평하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동안 뭐 시장 남들 막 좋아할 때 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다면 시장이 빠져 이 종목이 올라가요. 그래서 뭘 밸런스를 맞춰요. 이게 포트폴리오 순환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주 실적이 받쳐주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항상 싸게 사서 시간을 주면 우리가 승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종목을 샀어. 그럼 얼마에 팔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계획을 한 건 없는데요. 네. 이제 다만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보냐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예.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시장이 예. 지금 빠지고 있죠. 예. 그럼 반대로 이런 종목이 올라와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받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 연말까지 들고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익을 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배당까지는 받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목표가는 좀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저는 테크니컬 부분은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역배열에서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건 다 살 수 있지만 파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팔잖아요. 그죠? 예. 어느 사람은 조금 더 막 올라가서 팔 거야. 어느 사람은 막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파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역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가격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종목은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에는 정배열을 만드는 수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는 위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켜놓은 게 월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저항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000원에서 95,000원 딱 오면 그때는 반 정도 팔아줘야 돼요. 여기서 꼭 걸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다가 머리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항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오면 일단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 감사합니다. 전략, 그런 전략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30대입니다. 아,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뭐 종목 친구들끼리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알려주는 것보다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그 스토리텔링 했던 기준을 이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 예? 그게 기부잖아요. 네. 재능 기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네. 딱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남들과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기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나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식은 주식만 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이거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 기본적 분석이 잘한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주체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다른 사람. 저도 일단 보면 그 시청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잘 내 걸로 승화시켜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 맞출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나의 기준을 잡아야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이루기 바라요.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니쌤인데요. 유니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7,320원에 30%. 7,300원. 최근에 사셨나요? 네, 많이 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좀 그 금요일에 확 빠져갖고 놀라셨겠다. 그죠? 네, 그래서 매도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 왜요? 떨어진다고 아니.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네. 거.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되게 종목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 계좌를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번 장은 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 막 주가가 막 급락했을 때는 가격을 쫙쫙쫙쫙 빠졌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그냥 이제 뭐라 그러나 빨리 빠지면 빨리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지만 지금 어때요? 이 변동성이 되게 작으면서 빠지잖아요. 쭉쭉쭉쭉 계속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확 눌렀을 때하고 지금 차차차차 빠지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더 고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의 막 장중에 급락이 나오거나 막 이러면 막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요. 네. 근데 결국 올라가요. 이 종목은 뭐 반도체 장비잖아요. 소부장 쪽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은 뭐 빠른 매매와 중장기적인 매매의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좋은 걸 싸게 사서 끌고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어요. 잘 벌죠, 잘 벌어. 그죠? 네. 근데 경기가 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반도체 소분장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고 봐요.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그렇죠. 예.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게 3대 핵심의 요소라고 보면 돼요. 산업군이라고 보면 돼요. 뭐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뭐 AI도 있고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은 뭐 싸게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가격이 고점 대비 50% 더 빠졌잖아요. 언더퍼폼까지 난 자리는
그냥 공장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게 사람들의 심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막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짝만 밀려도 지금 같은 경우 막 매도하고 싶은 뭐 이런 그 압박이 더 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00원짜리가 50원 돼서 50원이라면 반값이잖아요. 반값이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되게 합리적인 구매를 하잖아요. 싸니까 일단 싸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가요. 왜? 백그라운드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잠깐 떨어진다고 막 팔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장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오늘 막 올라갔다 내일 막 훅 빠지고 막 또 다시 한번 밀렸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빠질 때 정확히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7포인트를 막 금요일에 장중에 7포인트가 빠졌어요. 7%가. 그죠? 7%가 딱 빠졌어. 근데 이 밑에 보면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거래. 여기 시세는 막 확 눌렀지만 이 거래가 안 빠졌잖아요. 그대로 거래를 유지하잖아요.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7% 빠졌어 하고 놀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래요. 이거는 뭐 자연적 조정이다. 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막 거래가 막 이렇게 훅 올라와서 막 주가가 빠졌다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평평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빠진 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이거 1차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이게 맨날 이렇게 막 시장이 안 좋아요. 맨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반등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8월 달에 시장 반등 들어오는 거 봤죠. 짧은 반등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그 추세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11월 달에 저는 10월 달 다음 달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뭐 그게 추세를 돌려서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잠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9,000원에서 9,500원. 10월 달에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달에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는 뭐 매크로 변수들이 별로 없어요. 뭐 CPI가 하나 있기는 한데 CPI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도 어제 그 80달러를 깼어요. 76달러 마감됐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CPI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호재가 남을 수가 있고 다만 미국의 실적 베이스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웬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게 묻어 있어요. 환율단보다 외국인보다는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묻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빠진다 해도 우리나라는 그다지 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설령 빠진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200이 전 발바닥이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다 이겨내시면 뭐 9,000원에서 뭐 10,000원 사이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시장 빠진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계좌를 보고 있죠. 예.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막 그 압박이 오고 나도 모르게 막 다 팔아버려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팔면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고통이 있을 때 그냥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겠지라고 하고 그냥 두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있으면 팔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가 본 상황에서 또 주식을 사면 또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순환이 돼요. 왜 그러면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분간 시장을 보지 마세요. 계좌를 열지 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방송을 보시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요라고 할 때 그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멘토님, 원래 제가 상담받기로 한 종목이 있었는데 네. 좀 변경을 해서 상관없어요. 여기는.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아무거나. 삼성전자 74,700원에 비중 25%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근데 대한민국 멘토님, 말씀하세요. 제가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종목의 손절가 매도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약수익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팔고 이 삼성전자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가 한 6만 2천 원 정도까지 낮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종목은 그 종목대로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그냥 놔두는 게 좋을지 그게 네. 좀 고민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데요? 앞에 그걸- 나왔던 KTNG고요. 아, 그래요. 예. 81,700원인데 제가 작년에 샀기 때문에 배당도 한번 받았고 지금 네. 수익도 한 6% 정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분 좋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더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 좀 KTNG를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수익을 좀 더 가져오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스탠스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는 사람이야, 장기로 보는 사람이야. 이거를 정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냐면 땅을 샀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단계적인 뭐 스윙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 반등하면 뭐 6만 원 나이까지는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 아까 그 매수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 단가를 낮춰서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예.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 원래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KTNG를 설명해 드릴 때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뭐냐면 예. 방향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한 방향 만들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의 성격이 있어요.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한 방향을 만들면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상승 추세고 한 방에 꺾여서 예. 쭉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예요. 이거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상승 얼마, 예. 하락 얼마. 이거 주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KTNG를 아까 봤을 때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삼성전자는 예. 아직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 또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 반등이 세기가 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 지금 이 단가를 낮춰서 지금 삼성전자를 살 시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보고 그 시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공간 동안에 KTNG를 더 끌고 가요. 왜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질 것 같지 않아요.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사도 늦지 않지 않냐. 그때 KTNG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KTNG를 쭉 끌고 가다가 그때 이제 더 수익을 바꾸고 그때 실적 발표하고 이 반응이 어떠냐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은 KTNG는 한 9만 원 이상, 삼성전자는 한 9만 원 이하 이렇게 이런 조건이 맞아서 떨어질 때 그때 좀 저는 그렇게 봐요. 고려해도 이게 괜찮을까요? 그때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3분기가 지나면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무슨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삼성전자 뭐 그 우리 개인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가격이 예. 만약 뭐 9만 원 막 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예. 뭐 그 7만 원대도 되게 많고 8만 원대도 많이 있고. 근데 현 시점에서는 뭐 그다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 예, 전략이었대요. 알겠습니다. KTNG 쭉 구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KTNG는 조금 더 위쪽이 있어요. 추세를 예.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이 2년 정도 박스권을 잡고 이제 머리를 든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끌고 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보고 있다가 뭐 그동안 뭐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 정리하고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봤을 때 뭐 이 변화가 없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위든 안이든 하나의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밑으로 더 간다 그러면 굳이 뭐 KTNG 팔지 말고 삼성전자 좀 더 관망 이런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급하게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는. 예. KTNG 알겠습니다.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그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참고하셔도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트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태경 BK를 5,760원에 예. 5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지금 저는 이 50%가 네. 나머지 80%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예. 20%에서 50%인데 말이죠. 예. 그게 2차 전지 응급제. 응급제 예. 코커스라는 거 예, 맞아요. 석탄 뭐 대체로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 나름대로 샀는데 네. 잘 주식 오래 하신 분 같은데요. 잘 하시는데요. 네, 한 30년 가까이 네. 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아직까지. 예.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네. 그 자리 잘 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리 잘 보세요. 예. 갭 떠가지고 근데 옆으로 그- 근데 이거는 이게 테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붙은 거잖아요. 네네. 예, 재료가 붙고 갭상승했어요. 갭상승해서 음봉 맞고 윗골이 나왔고 윗골이는 네. 물량 소화하고 그다음에 갭이 떴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네네. 것들은 원갭이라 그래요. 원갭이라 해서 갭을 뜬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건 원갭이라 그러죠. 이 원갭은 메꿔요 거의. 근데 지금 어제 갭을 뜬 자리를 메꾸질 않았잖아요. 살짝 다 네네. 메꾸지 않고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재료가 센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첫날 그 네네. 갭 뜬 자리에 갭 뜨면 거의 거래가 뭐 세게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 이 갭이 갭 거래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 뭐냐면 네네. 더 간다는 얘기예요. 더 꺾어서 올라가는 게요. 이제 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네. 월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잘 맞지 않아요. 네. 이게 파동이론 해서 5파라 그래요. 5파. 상승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고 1파는 뭐 네네. 상승파, 2파는 조정파고 또 3파는 1파보다 더 길어는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바닥에서 지금 4,500원에서 5,000원, 6,000원, 500원까지 쫙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네네네. 조정을 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정이 아니라 눌림목이라 그래요. 조정이라는 거는 이 중심값 있잖아요. 중심값에서 네네. 꺾이면 조정이 나와요. 근데 이건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세게 또 금요일날 꼬리 들고 종가에 땡겼을 거예요. 이거. 그죠? 네네. 예, 종가에 살짝 땡겼어요. 그건 뭐냐면 한 한 파동이 10분 위쪽. 나가로 그거 올려버려요. 예, 그게 뭐냐면 종가 관리 한다는 거죠. 종가 관리. 그러니까.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은 그 네.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좀 오래 하셨다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급등주들은 이게 뭘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냐면 뭘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거래량 같은 걸 보고 네. 매매를 하는데. 네, 거래량은 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네네. 5일선. 그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5일선, 5일선, 5일선. 네. 네, 5일선. 급등주는 5일선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르더라도 꼭 5일선 위로 맞춰놔요. 지금 보면 네네. 지금 5일선 위에서 그 조정을 주더라도 눌림목을 주더라도 5일선 안에서 끝나 종가는 5일선 위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 네네. 거예요, 센 거.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네네.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거고 끌고 갈 건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급등이 네네. 나오면 물량을 반반씩 줄이고 줬다 뺐다 하는 게 좋아요. 강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항상 윗꼬리 맞고 내려오고 윗꼬리 맞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네. 여기가 뭐냐 매물대 있거든요. 고점 매물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네. 고점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네네. TV 보세요? 네네, 보고 예, 있습니다. 여기가 쌍봉이라 그래요. 이게 머리가 두 개 뿔났자 네네. 그러죠. 그다음에 네, 또 쌍봉. 여기 네네, 여기는 네네. 또 뭐야? 여기 봉 하나 더 네, 있죠. 그건 압니다. 예. 예, 이게 봉이 세 개예요. 3천장이라 그래요. 네네. 근데 3천장은 주기대로 움직여요. 여기 뭐 결국은 주식은 자기 자리 갖다 놔요. 이게 관성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꼭 그 자리 갖다 놔요. 근데 다만 주식은 원점에 와요. 이거 고점과 저점에 고점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점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네. 붙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가 되게 중요하고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재료가 센 재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네네. 더 이때 있어요.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윗골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매도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6,500원, 7,000원 사이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저는 네. 8,000원 선 보고 들어갔는데. 예, 요즘 거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 좋아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말이죠. 머리를 맞는 시장에 좀 이런 것들은 윗꼬리가 안 나오고 재료가 좀 셌기 때문에 2차 전지 네네. 재료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네네. 때문에 재료의 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료가 크기가 세요. 네네. 근데 시장이 네네. 좀 불안하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서 윗꼬리가 많아요. 그래도 이 그래요. 종목은 이 종목 그래도 그 라인 6,500원, 7,000원 라인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왜 그러면 7,000원 라인에서 6,500원 요 꼭대기에서 머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네네. 이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 할 거예요. 그 물량을 네네. 이게 흡수하고 가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급등을 할 때 얼른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또 보면 되니까. 또 그래서 이때는 전략을
줬다 폈다 해야 되니까 이걸 계속 홀딩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반 정도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밀리면 또 사가지고 또 반 팔고 막 이렇게 줬다 폈다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금량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금형도 셌죠. 예. 네네, 금량은 다 빼고 지금 이쪽으로 돌았는데. 근데 주식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그래도 네.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잘하시는데요. 이게 아이고, 주도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네네. 얘기하시는 건 다 주도주예요. 시장의 중심인 종목이거든요. 예, 개인분들이 네네. 이걸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매수가를 딱 보면 알아요. 그 물어봤잖아요. 제가 매수가 네네. 딱 보고 이분은 주식을 오래 하셨구나라는 거, 주식을 잘하시구나. 이런 주식을 건들 수 있고 이 주식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 뭐 이런 네네. 종목으로 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짧게 칠 수 있는 거라면 뭐 괜찮죠. 네네. 네, 그렇게 아이고, 한번 매매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사조 대림요. 다시 한 번만요. 사조 대림. 사조 대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3만 원에 8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올해 멘토님이 음식료가 좋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왔는데 네. 저번에 좀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음식료는 CJ 제일제당이 좋은데. 근데 CJ 제일제당, 농심 막 이런 거 최근에 되게 잘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식품 산업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K푸드라 그러잖아요. K푸드. 그러니까 이 식품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샀어요, 이것도. 예, 장기적으로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데 예. 이게 실적이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식품주를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 그래요. 블루오션은 우리가 지금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거냐라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네. 이 배터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부추김이 되게 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웃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되게 많이 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주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 그다음에 입는 거,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품 관련주는 앞으로가 더 영향을 줄 거예요. 뭐 이상기후 때문에 또 그 곡물값 또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빠져도 많이 빠지질 않아요. 이 종목은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안 그래도 단계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요. 그러니까 35,000원 일단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35,000원 가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주식을 끌고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검을 하는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35,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35,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건 어떨까요? 그때까지 홀딩.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요. 네. 이 매출도 1조가 넘는데 그런데 이게 못 가는 거 보면은 뭐가 뭐 나쁜 거는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잖아요. 인기가 우리가 땅을 살 때 한 번에 확 급등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땅을 딱 샀어요.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무슨 개발이 있다고 해서 막 붐이 일어나서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땅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슈. 네.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그렇게 이슈가 만들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막 확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업종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는. 인기.
인기가 많아야 막 올라가는데 인기가 있어요. 막 나도 사고 싶어 막 하서 막 움직이는 것들은 실적이 좋든 실적이 아니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요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직 인식이 이 업종에 이 종목에 대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딱 잡아놓고 가면 결국은 올라가요. 어떤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예. 올해 안에 이거 3만 오겠어요? 3만 원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걸 딱 맞춰주는데 12월 25일 날 제가 3만 원 갑니다. 딱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돼가지고. 근데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떨어질 확률보다 이제는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섹터가 이제 음식물 섹터로 움직여요. 그 금요일 날 저번 주에 특이점은 뭐 농신, 모리온, 오뚜기 뭐 이런 종목들이 중심에 CJ, 제일제나 이런 게 강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섹터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4분기 때까지 끌고 가면 좀 더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혜를 많이 봐요. 강달러 수혜주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푸드를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끌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목추리 네. 9로 7,000원이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며칠 된 것 같아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강제 양봉이 일단 섰고요. 그 다음에 네. 거래량이 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샀는데 네. 그냥 빠지네요. 그래요? 네. 이런 종목, 이건 좀 와이파이 최근에 뉴스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막 급등을 했던 네네. 거. 근데 이거 봐, 이렇게 주르륵 늘리죠? 네. 늘리죠.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볼 때 이 배열 자체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네, 역배열. 예,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은 장점이 네. 있고 단점이 있어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 좋아요?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이런 것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왜 그러면 이런 종목 볼 때는 시가총액을 보면 9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요, 일단. 그래서 딱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튀김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용어로 붙인 거면 바짝 한번 팍 튀면 매도.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탁 튀었을 때 얼른 팔지 않으면 이게 또 조정을 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건 역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자체가 역배열은 강하게 바닥에서 딱 튀어오르는 그런 그 습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냥 반등이 빡 올라와요. 그러니까 뉴스 조그만 걸로 딱 올라왔어요. 근데 사신 가격으로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툭 튀어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종목은.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계시는 거죠? 있어요, 예. 있어. 네. 잠깐 그 여행 갔어. 잠깐 휴식 취하러 갔어. 있어. 왜 그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지쳐가지고 한번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잠깐 여행 갔어, 여행. 근데 다시 올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거 뭐냐,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 왜 그러냐면, 매집 거래량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원래 이 시세 뭐 확 밀렸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 들어와 있는 거래, 아까 그 어떤, 태경 BK 상담하신 분 봤죠? 네네. 그분 주식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딱 그 얘기죠. 거래량만 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다 거래량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거. 근데 잠깐 여행 간 거야. 시장에 빠지니까 그냥 두고 싸게 살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이게 확 빠졌잖아요. 이게 물량을 확 겁내했잖아요, 여기. 뭐 10% 빠졌고 막 10몇 프로가 빠져버리니까 개인들은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손절을 해버려요. 그 물량을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량을 이렇게 막 쭉쭉 떨어질 때 이 물량이 나갔다면 거래가 이렇게 뿍뿍 쓸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 쓸 거죠. 이 물량이 나갔다면 이렇게 거래가 빵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이런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다 거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개인들을. 그래서 쭉쭉 지물량을 팔아요. 그래서 딱 떨어질 때 그럼 놀래는 거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 괜찮아, 이거 다시 튀어 올라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 올라요. 그때 팔면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있잖아요. 팡 튀잖아요. 그 다음에 네. 역배열이잖아요. 네네. 정배열이면 더 끌고 가면 되는데 역배열은 한번 빵 튀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이것도 한번 네. 그냥 쫙 튀어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수익을 짧더라도 딱 팔고 나와버려요. 알겠죠? 아, 그러면은 그 네. 장대 연봉 고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기다려볼까요? 예, 7,500원, 8,000원 라인 한 번 더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수요 공부방을 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 수요 공부방에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김현구 추천TV 8시부터 밤 9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뿅!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폭이 나오거든요. 레인지라 그래요. 그게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더 9월 달에 손해 났던 거를 10월 달에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초선이 됐든 중선이 됐든 고 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레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를 찾아서 손해 부분을 일정만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시즌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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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 또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지나가거든요. 어려울 때 좀 이겨내면 좋은 시장이 오니까요. 꼭 이겨내시기 바래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PNT요. 아, PNT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6,000원. 아, 최근에 사셨나 보다. 그죠? 예. 아, 이거는 50%나 돼요. 아, 그래. 이거 역사이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PNT는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그 실적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2차 전지를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피크아웃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사이클이에요. 꺾이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식을 봄에 있어서 이게 뭐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잣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시그널은 뭐냐면 이건 고점이 얼마냐면 62,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62,000원이라고 보면 이 잡아주는 선들이 있어요. 이게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업종에 대한 펀드멘탈은 되게 좋고 실적도 괜찮고 그게 먼저 다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5,000원부터 시작해서 6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올라왔죠. 네. 4,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으면 되게 많이 올라온 자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의 사신 가격은 저기 위쪽에 샀어요. 그럼 여기서 살려면 이 업황이 더 좋거나 시세가 덜 났어야 되는데 시세가 많이 난 상태에서 위쪽에 샀기 때문에 더 위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팔기에는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또 2차 전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켈 값들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니켈. 예, 2차 전지는 니켈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또 니켈이 요즘 또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도 막 2차 전지들이 그 조정을 깊게 줬을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니켈 값도 급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니켈 값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잠깐 쉴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저번 주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니켈에 대한 급등의 부분들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잠시 좀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분홍색이 보이죠? 여기 분홍색 요거 이렇게. 네네네. 요게 허리 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55일선을 쓰는데요. 거기 보면 이 허리 라인이 꺾였을 때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요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이 들어올 수 있다. 눌림목이 아닌 조종.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라고 하면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안정해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중간값을 깼거든요, 살짝. 그러면 밑으로 더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50% 갖고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이게 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반등이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그래요? 위험해요. 제 눈에는 좀 위험해 보여요. 이거를 또 시간을 두고 가져가기에는 이게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았던 게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하되 2차 전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좀 저평가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타겟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고생할 수가 있어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니, 예? 괜찮아요. 잘 몰라서 있잖아요. 이게 선반영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수도 많이 막 있잖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게 먼저 다 제가 반영됐어,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부터 더 좋아야 되는데 돈 잘 벌어요. 그러면 내년엔 돈 잘 벌 거야? 지금은 돈 잘 벌 거야? 이게 좋아질 거야? 먼저 다 반영이 돼요. 선반영. 그다음 뭐냐면 지금 안 좋은 것만 있어요. PNT, 버만. 다 2차 전지 하셨구나. 네, 그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는데 이게 장기적이라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 주가를 샀는데 이게 고점에 샀을 때하고 저점에 샀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외에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차익을 내보내고 밑에 있는 걸 사서 바란스를 맞춰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피카웃,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있고 다 얼마나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 플랫폼 자체로 성장성을 대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막 그 꼭대기에 많이 사 있잖아요. 지금은 주가로 한번 봐봐요. 지금 어떻게 됐는데 돈 잘 벌고 실적 좋고 하는데 피크아웃 돼서 그렇게 막 빠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막 한 종목으로 막 집중 아니면 밑에 있는 거 막 집중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등 시 종목을 교체하고 손해가 조금 덜할 때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가 끝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은 그 통계라는 거를 보거든요. 이 통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뭐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종목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T값이라 그러는데 이걸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때는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방법이 하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아까 상담하는 태경 상담하신 분은 높게 사서 높게 팔 수 있는 분이지만 일반적인 상담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투자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의 작은 종목으로 우리가 대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높게 있는 종목을 레버러지, 커버러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니포트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있어서 움직이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목이 다들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 되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이 주식시장에 벌써 지금 20년 동안 시장을 바라보는데 저도 힘든데 오직 우리 시청자님은 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결국은 또 올라가요. 주가는 우상향하니까 그 시간을 같이 이겨내면 좋은 시간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더 강한 멘탈을 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잠시 쉬고 10분 후에 2부 시작할 거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